오늘은 거지였다가 아내 덕에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칠패시장 근처에 거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는데 거지들 속에 우대방이란 총각이 있었다. 그는 몰락하여 경상도 청도 땅에 낙향한 가난한 양반가의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나마도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그뿐 아니었다. 사방으로 서발막대를 휘둘러 봐도 일가 친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혈혈 단신이었다. 어린 나이에 거친 풍랑 위의 쪽배처럼 이 험난한 세상에 던져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라는 말을 주워 듣고는 나이가 들면서 에라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는 동냥밥을 얻어먹으며 한양에 갔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거지무리 속에 끼어들어 살게 되었다. 우대방은 비록 거지 생활을 했지만 본래 사람이 부지런했고 배운 글은 없으나 머리가 총명하여 밥을 제일 많이 빌어와서는 힘이 없거나 몸이 아픈 거지들과 나누어 먹었다. 이 무렵 한양 김정승 집에 혼기가 찬 딸이 있었는데 친어머니가 그녀를 낳다가 세상을 버렸다. 김정승이 새장가를 가고 후처가 자식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전처의 딸인 그녀는 자연히 눈의 가시가 되었다. 그녀는 후원의 별당에서 따로 기거하였는데 나이 7, 8세 때부터 온종일 책을 읽으며 고독한 생활을 하였다. 세월이 흘러 나이 17, 8세가 되었을 무렵에는 교양에 있는 데다 인물까지 출중하다는 소문이 나서 장안의 명문가에서 그녀를 탐내는 집이 많았다. 이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긴 계모가 날건달 몇 놈을 불러서는 못된 일을 꾸몄는데 어느 날 밤에 계모의 사주를 받은 불황배 한 놈이 별당으로 뛰어들었다. 놀란 김정승의 딸이 고함을 쳐서 하인들이 급하게 별당으로 뛰어오는 바람에 굳은 일은 면했지만 계모가 딸의 행실이 좋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이를 부풀려서는 김정승에게 고했다. 계모의 모함에 홀라당 넘어간 김정승이 딸을 불러서는 크게 꾸짖었다. 이 모든 일은 너의 좋지 않은 행실이 자초한 일이다. 내 행실이 이렇게 난잡스러우니 집에 더 이상 둘 수 없다. 실은 목을 베어야 하겠으되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아라. 김정승은 그렇게 말한 다음 하인을 불렀다. 서소문 옆에 거지들이 때로 모여 사는 곳이 있다더라. 내일 새벽 일찍 가서 지켰다가 제일 먼저 밥 얻으러 나가는 놈을 붙잡아 오너라. 정승의 명령을 받은 하인이 새벽에 거지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지키는데 어떤 녀석이 쪽박을 들고 밥 얻으러 나오는 것이 보이기에 그 녀석을 불러 세웠다. 이날 제일 먼저 밥 얻으러 나온 거지가 바로 우대방이었다. 길을 나서자마자 붙잡힌 우대방은 그 까닭을 물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붙잡는 거요? 때가 늦어지면 밥도 못 빌어 먹소. 웬 잔사설이 그리도 많으냐? 어서 가자. 하인이 우대방을 윽박질러 김정승 앞에 대령시키니 김정승이 물었다. 내 이름이 뭐냐? 소인의 이름은 우대방이라 하옵니다. 고향은 어디냐? 경상도 청도입니다. 네, 이놈 듣거라. 오늘 너에게 내 딸을 줄 터이니 내 고향 청도에 가서 조용히 숨어서 살아라. 만약 한양에 나타나는 날에는 내 놈의 목이 바로 날아갈 것인즉 그리 알아라. 그리하오리다. 이렇게 되어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한양 김정승의 딸을 아내로 얻은 우대방은 보따리 하나를 가진 김정승의 딸을 말등에 앉혀서는 고향을 바라고 길을 떠났다. 어느 날 과수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가을이라 사람들이 사과를 따고 있었다. 말등에 앉아있던 김정승의 딸이 우대방을 보고 말했다.
서방님, 저 과수원에 가서 사과 한 바구니만 사오셔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사본 적이 없소이다. 돈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돈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으로 사는 거요? 그럼 가보지요. 이 엽전을 다 쓰면 돼요. 과수원 주인이 사과 값을 알 터이니 한 바구니 값을 받고는 남은 엽전은 돌려줄 것입니다. 김정승 딸이 시킨 대로 오대방이 주인을 찾아가 사과 한 바구니를 산 다음 가지고 갔던 엽전을 몽땅 주었더니 주인이 나머지 엽전을 돌려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오대방은 벌써 사과 바구니를 들고 가버렸다. 오대방이 사과 바구니를 들고 오자 정승의 딸이 물었다. 이 사과 값이 얼마나 되나이까? 난 그런 걸 모르오. 과수원 주인이 남은 엽전을 주지 않았나요? 엽전을 주길래 도로 주워버렸지. 과수원 주인이 가난하고 구차한 사람이라 받기가 미안했소. 김정승의 딸은 목이 마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대방의 사람됨됨이를 떠보려던 생각도 있던 참이라. 오대방의 마음 쓰는 걸 보고는 측은지심이 살아있음을 알고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오대방의 사과를 권하면서 자기도 먹었다. 얼마 후 마침내 고향에 당도하였는데 두 사람이 마을로 들어오는 걸 목격한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꽃보다 더 예쁜 여자를 상거지 중에 상거지였던 오대방이 데리고 오니 모두 희한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물었다. 대방아, 너 어디 갔다가 오느냐? 한양 갔다가 색시 얻어가지고 온다. 색시 얻으려면 너도 한번 가봐라. 오대방이 면박을 주니 더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대방이 예전에 살던 집에 가보니 초막이 다 찌그러져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기가 막힌 김정승 딸이 오대방을 보며 말했다. 서방님, 내 수중에 아버님이 주신 금덩어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금덩어리로 집을 한 채 짓고 땅도 얼마간 사서 농사 지으며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승 딸의 말에 오대방이 되물었다. 그 참 좋군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시오? 서방님은 배운 글은 없으나 마음이 선량하옵고 부지런하고 총명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당신이 나를 바로 봤소이다. 내가 일부러 머저리인 채 당신을 속이고 이곳까지 데려왔소. 지금은 내가 이리 험하게 살지만 본래 양반이라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샅샅이 밝힌 다음에 말했다. 그러니 이제 집을 짓고 논밭을 사서 농사 지으며 살아갑시다. 오대방은 그 이튿날부터 나무를 찍어온다, 목수를 불러온다 하더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집을 덩실하게 지어놓고는 논밭을 사고 농사 지을 소도 샀다. 오대방이 이처럼 벼락부자가 되자 양반들이 오대방 알기를 우습게 알고 거지 새끼, 상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비웃고 구박하니 김정승의 딸은 차마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김정승의 딸이 임신하여 출산할 무렵이 되었다. 하루는 오대방을 보고 김정승의 딸이 말했다. 여보,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텐데 그 아이들이 거지 새끼니 상놈의 새끼니 하는 말을 듣고 자라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제가 글 공부를 당신에게 시켰으면 합니다. 글 공부에서 과거를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당신은 본래 양반 출신인데다 남다르게 총명하기까지 하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 생각이 옳소. 하지만 나는 아주 무식해서 과거에 급제하려면 적어도 10년 세월은 걸릴 거요. 그동안 양반들의 구박이 심할 텐데 나야 그러려니 하고 참을 수 있소만 당신이 참을 수 있겠소?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나라의 정승이 오니 아버님께 글월을 올려 우리 처지에 대해 청이나 한번 올려봅시다. 만약 1000분의 1이라도 우리 형편을 생각해 주신다면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생각이 장이 좋소.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시오. 그래서 김정승의 딸이 아버지께 만장같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한편 김정승은 딸을 오대방에 주어 보내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던 중에
딸의 서신을 받아보니 더없이 기뻤다. 때마침 우대방이 사는 고을에 사또가 없어서 물색하던 중인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 김정승은 문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하나 골라 사또 벼슬을 주어 보내면서 부임한 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렇게 해서 우대방이 사는 고을로 사또가 부임했는데 부임하던 그날로 사또가 고을 이방에게 물었다. 이 고을에 우대방이란 양반이 살고 계시냐? 예, 살고는 있습니다만 살고는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양반 출신이기는 하지만 부친 데에 몰락하여 지금은 상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방의 말을 들은 사또가 불호령을 내렸다. 사령, 듣고 있느냐? 이놈이 양반을 능멸하고 있다. 당장 주리를 틀고 곤장을 열대 쳐서 하옥하여라. 어느 명령이라고 거역하랴. 사령들이 달려들어 이방의 주리를 틀고 곤장을 쳐서 옥에다 가두었다. 사또는 가마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듣거라. 오늘은 우대방 어른댁으로 행차하여야겠다. 지체 말고 어서 가자. 이윽고 고을 사또의 행차가 우대방이 사는 동리에 들어서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와서 사또가 누구네 집에 행차하는가 구경하였는데 뜻밖에도 우대방의 집으로 갔다. 가마가 마당에 놓이기가 바쁘게 사또가 버선발로 내려와서 마당 한복판에 꿇어 엎드려서는 문안드리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조금 있으니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동리 사람들이 보니 우대방이 점잖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가 문 밖을 내다보더니 자네 왔는가? 한마디 하고는 문을 끌어당겨서는 닫았다. 소인, 물러가옵나이다. 하고는 사또가 툭툭 털고 일어나 가마에 앉아 돌아갔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다시는 우대방을 얕보는 양반이 없었다. 그때부터 우대방은 아내를 스승으로 글을 배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감당할 수준이 넘치자 이왕 시작한 공부 끝을 보자 하고는 학식 높은 선비를 독선생으로 모시고 공부에 전념하였는데 공부 시작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초시인 향시에 응시하였는데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하지만 진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박차를 가하여 복시인 10년시에 응시하더니 몇 번의 낙방을 거쳐 마침내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는데 응시생 중에는 제일 나이가 많았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 하늘천 땅지에서 시작한 공부가 초시에서 복시에 이르기까지 15년 걸렸다. 우대방은 과거에 급제한 것에 만족하고는 임금이 내리는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우대방은 모든 여인의 질투가 섞인 부러움을 살 정도로 아내와 금실 좋은 부부로 살았는데 아내를 하늘같이 여겨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평생 다른 여자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원래 자식이란 알게 모르게 부모의 등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따라 사는 법이다. 나이든 부친이 10수년의 세월 동안 책을 파고 앉았으니 자식들은 사람이란 눈만 뜨면 책을 보는 법이구나 하고 부친을 따라 책을 펴고 읽었고 벼슬길을 마다하고 매일 논밭에 나가 농사를 짓는 부친을 보고는 벼슬 사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알아서 비록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농민들을 공경했으며 금실 좋은 부부로 사는 부모님을 보고는 부부는 저렇게 원앙같이 사는 것이구나 여겨 부인을 사랑하고 하늘같이 여겨서 우대방의 자식들은 평생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